안녕하세요, 최 과장입니다. 공주냉동 기계기사 실기 이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 습공기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습공기의 상태 변화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가열과 냉각 그리고 가습의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은 모든 과정을 잘 해석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가열과 냉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열과 냉각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이런 값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약간의 복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G라는 문자를 쓸 때는 질량 유량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량 유량은 kg/sec 1초에 공급되는 그 기체, 그러니까 1초에 공급되는 기체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CP는 정압비열이 되고 제가 인용하는 값은 1.01 kJ/kg 도씨가 되겠습니다. 감마는 공기의 비중이며 1.2 kg/m 삼승이 되겠습니다. H는 엔탈피이며 단위는 kJ/kg이 되겠습니다. Q는 부피 유량이 되며 미터 삼승/s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값들로부터 계산해낼 수 있는 값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피 유량에다가 공기의 비중을 곱하면은 이 값은 미터 삼승/sec에 1.2 kg/미터 삼승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고 이 값은 곧 질량 유량 G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질량 유량 G라는 값은 1.2 곱하기 유량 Q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단위는 kg/sec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엔탈피는 CP에다가 온도 T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온도는 건고 온도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1.01 곱하기 T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단위는 kJ/kg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때의 엔탈피에 질량 유량 G를 곱하게 된다면 kJ/kg에 kg/sec를 곱하기 때문에 kg이 약분돼서 결국에는 kJ/sec가 되겠습니다. 이 값은 곧 kW가 되겠습니다. 이 값은 곧 열량 Q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열 변화량 QS는 유량 Q와 구분하기 위해서 소문자 Q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QS는 G의 엔탈피의 변화량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변환하는 것은 위에서 주어진 식들을 이용해서 그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알맞게 변환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가령 문제에서 엔탈피의 값과 엔탈피의 차이 값과 그리고 질량 유량이 주어진다면은 바로 곱해버려서 현열 변화량을 계산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건고온도 값이라면 CP 곱하기 T는 H라는 공식으로부터 T2-T1을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다. G라는 값 역시 공기의 비중으로부터 이렇게 부피량의 값으로 계산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때의 CPT도 이런 식으로 엔탈피로 바꿔서 여러가지 조합으로 문제를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것은 단위 환산의 문제이지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공기 차트에서 살펴보면 현열 변화라고 함은 이 그래프에서의 X축 좌우 방향으로 어떠한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을 한번 여기까지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현열 변화라고 합니다. 이때의 엔탈피 값을 계산해 보면 이 스콘기 차트에서 등 엔탈피 선을 따라서 연정선을 긋고 그때의 값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가령 1번 지점과 2번 지점이 있다고 했을 때 1번 지점의 엔탈피는 H1은 55kJ/kg이 되겠습니다. 2번 지점의 엔탈피는 71kJ/kg이 되겠습니다. H2. 따라서 델타 H는 H2-H1에서 71 빼기 55 kJ/kg이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질량유량이 G가 1kg/s로 주어진다면 이 값을 곱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델타 QS는 16 kW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가습의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습이 되겠습니다. 가습에서는 가습량 L과 그로 인한 잠열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의 가습량 L은 질량유량 G에다가 절대습도의 차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질량유량은 kg/s의 단위이고 절대습도의 단위는 kg/kg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차원의 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과값은 kg/s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잠열 변화량 QL은 질량유량 G에다가 H2-H1 현열과 같은 공식이 나오는데 이 공식에서는 이 H1의 점과 H2의 점에서의 건고 온도가 같다는 점이 좀 다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수증기의 엔탈피는 2501 더하기 1.85T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0도C의 포화액의 증발 잠열을 고려하기 때문에 T에다가 0을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T가 0일 때의 증발 잠열은 2501 kJ/kg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잠열 변화 QL은 2501 곱하기 G 곱하기 X2-X1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2501이라는 값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2501 kJ/kg이라는 값은 0도C의 포화액의 증발 잠열입니다.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고 우리가 이렇게 암기해서 항상 쓸 수는 없는 값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증기가습의 경우 증기를 100도씨의 끓는 물에서 증기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HWS는 2501 더하기 1.85에다가 100도씨를 곱한 값을 써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약 2686이라는 값을 인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주어진 온도에 따라서 이 값은 바뀌게 되는데 매번 계산하기가 번거로우기 때문에 보통 문제에서 델타 H와 델타 X의 비율을 문제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그 비율 값을 3번 열 수분비라고 합니다.
열 수분비 U는 델타 H를 델타 X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H2에서 H1을 뺀 값을 X2에서 X1으로 뺀 값으로 표현되겠습니다. 단위는 kJ/kg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마지막으로 현열비에 대한 설명이 남아있는데, 이 현열비에 대한 설명은 습공기 선도에서 가습의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공기 선도에서 보시면 가습의 과정은 어떠한 점에서, 이 점을 잡겠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이 그래프의 수직한 방향으로 절대 습도가 증가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즉, 이 점에서의 절대 습도, 가령 예를 들면 0.011에서부터 이 점에서의 절대 습도 0.022까지의 가습을 하게 되면은 이때의 가습량은 0.011kg/kg이 되겠습니다. 즉, 질량 유량이 1kg/s가 된다고 하면은 이때의 가습량은 0.011kg/s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현열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어떠한 가습의 과정이 가열 가습의 과정이 이 점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가열 가습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살표를 그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의 값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1번 지점, 2번 지점 있을 때 이 지점을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에서부터 2번 지점까지 가열 가습이 된 과정은 1번에서부터 3번까지의 현열 가열이 된 과정에 그 3번 지점으로부터 2번 지점까지 가습이 된 경로를 더한 것이 1번에서부터 2번까지 가열 가습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엔탈피 변화를 살펴보면 1번 지점의 엔탈피는 이 지점이 될 것이며, 2번 지점은 이 지점이 되고, 3번 지점은 이 지점이 될 것입니다. 즉, 1번 지점 45, 2번 지점 60, 3번 지점 80kJ/kg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현열량은 1번에서 2번 차이가 될 것이며, QS로 표현하고 이때의 값은 60에서 45를 뺀 값인 15kJ/kg이 되겠습니다. 부호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잠열 변화는 2번에서부터 3번을 뺀 값, 그러니까 80에서 60을 뺀 QL은 80에서 60을 뺀 20kJ/kg이 될 것입니다. 이때의 전체열은 QT로 표현하고 이때의 값은 15에서 20을 더한 35kJ/kg이 될 것입니다. 이때의 현열비 SHF는 QT분의 QS가 되겠습니다. 현율의 B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15 더하기 20분의 현율의 값인 15 계산을 하면 35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이 변화에서의 현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습공기의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을 다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거나 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공조장치 내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